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LNG선 한국이 최고, 경쟁국 중국, 일본도 한국의 발주, 한국 9월 수주 1위 빼앗겼음에도 여유, 선별 수주 나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자웅을 겨루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1위 자리를 자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거의 한국, 중국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라는 사실이죠. 중국과 일본마저도 LNG선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이 두 나라가 다른 국가에, 그것도 특히 경쟁국인 한국에 발주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LNG선은 한국이 최고, 경쟁국 중국, 일본도 한국에 발주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LNG선을 발주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이죠. 15일 날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은 일본 국적 선사로부터 수주가 벌써 11척으로서 총 56만 2,833 CDT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수주 선종은 LNG선이 5척, LPG 운반선 4척, 그리고 탱커 2척 순으로 LNG선들은 일본의 최대 선사인 미쓰이 OSK 상선이 대우조선 해양에 발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클락슨 리서치의 집계에 빠졌지만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말에 수주한 1조 규모의 LNG선 4척도 지금 러시아 선사인 서브콘 플로트와 일본의 NYK가 공동으로 발주한 물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LNG선을 총 9척 수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중국 선사들도 국내 조선소에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선사들은 최근 한국에 컨테이너선 10척, 10만 1990CGT를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이 한 척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벌써 10척이나 수주를 했다는 상황이죠. 이렇듯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수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한국 조선업계의 높은 기술 경쟁력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세계 조선 1위 국가였어요. 물론 지금은 3위로 떨어진 상황이죠. 과거의 영광을 가진 일본이 자국의 1, 2위 조선사인 이바마리 조선과 그리고 마린 유나이티드를 합작해서 니온 시비아드를 지금 설립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건조 기술이 높은 LNG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조선소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주가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본 선박도 해양을 떠돌아다니다가 깨진 사건이 있었고 중국도 깨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LNG 선과 같은 경우는 운항시 영하 163도 이하를 유지해야만 LNG가 기화로 소실되는 양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일본 선사들의 LNG선 운반선은 러시아가 추진 중인 Arctic LNG2 프로젝트를 투입하는데 이러한 쉐빙선들은 대우, 현대, 삼성 등 한국의 빅3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한국에 발주를 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 저가 수주가 대부분 만에 한국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선박 수주량을 보면 한국이 선박 수주량이 중국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주력하고 있는 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덕후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골라받는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국 발주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한국에게 LNG 선박이나 다른 기타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한국에 발주한 선박을 두고도 자국 조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발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기간산업인 조선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자국 발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경쟁국에 발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과 중국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난맥,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 더 보여야 돼요. 9월 수주 1위는 중국, 한국은 여유만만입니다. 지금 9월 수주량이 나왔는데 9월 수주량이 한국이 중국의 1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서 웃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한중 조선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9월 수주 1위는 중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러한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뒤에서 여유만만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9월 수주가 중국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만만이라는 것입니다. 5월 이후 줄곧 중국의 우위를 점하며 선두를 달렸던 국내 업체가 5개월 만에 1위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내 조선사들은 선두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대비 선박 가격 단가가 3배에 달해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팔수록 손해나는 저가는 중국에게 넘기고 마진이 많은 선박만 이제는 골라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3일 날 삼성중공업 미체고관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는 328만 CGT로 중국이 그 중에 60%인 195만 CGT, 한국은 28%인 91만 CGT, 일본은 8%인 26만 CGT 순으로 지금 발주를 받은 상황이죠. 한국의 수주량은 중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내 큰 타격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위를 놓쳤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놓친 게 아니라 아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업계는 여유만만. 중국과 한국은 2011년 이후 치열한 수주량 전쟁을 치러오고 있죠. 2018년 한국이 7년 만에 수주 1위를 차지하자 곧바로 2019년도에 중국이 2위를 뒤집었고 2020년에는 한국이 연말 수주 랠리를 선보이면서 수주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국, 2019년 중국, 2020년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수주량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중국과의 수주 경쟁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국내 조선업계들은 저가 수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조선업 실적 악화를 가져왔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가 수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제조사인 현대조선해양도 한국조선해양도 적자를 겨우 면하는 영업이익률 1%를 기록한 것이죠. 1%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익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 있지도 않았죠.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운영비와 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값싼 가격이라도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변명했죠. 그렇다고 일감 확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어쩔 수 없는 영업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한국조선업이 올해에는 수주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 배경이 이겁니다. 국제회사기구 IMO 등에서 밀고 있는 환경 규제 때문이죠. 강화되는 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수주가 한국에 거의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도크가 한정적이죠. 한정적인 도크를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LNG선이나 아니면 그 고부가가치 선으로 지금 수주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은 LNG 선박 분야의 기술력은 단연코 탑입니다. 높아진 환경 규제로 인해서 LNG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 조선업계는 수주량보다는 이제는 선박 단가 위주로 일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클락슨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의 2배 수준인 4,200CGT로 지금 예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 IMO에서 밀고 있는 환경 친화적. 그러니까 LNG 선박이 이번에는 반드시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은 중국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척당 단가는 1억 7천만 달러로 중국의 6천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한 척당 받는 가격이 중국의 척당 받는 가격보다 3배나 돼요. 그렇게 되면 절반 이하로 수주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 대비 가격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이죠. 삼성중국 관계자도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IMO, EEXI, CII 규칙 등 탈탄소 요구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 확대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친환경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조선소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에 수주를 한다. 조선업계에서. 그만큼 한국의 LNG선에 대한 이해도가 탑이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선별 수주만 받는다. 척당 단가가 중국 척당 단가보다 3배 이상 될 정도로 저가는 너희들이 가져가. 고가는 우리가 할게. 이런 이야기가 한다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저가 수주를 해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하는데 전체 물량에서 이 9월 달에는 중국이 능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그 실익은 한국이 거뒀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조선업계의 커다랗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